안녕하세요. 오늘 한강에서 리걸 잡서를 마침 시간이 나서 열고자 합니다. 저기 엠브란스가 울리고 남산 타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절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걸 잡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체국에서 문자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계시지 않아 사람이 계실 때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들어오죠. 처음에.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 선생님하고 우리가 연락을 하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집배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이거를 좀 송달 드리려고 한다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웬 내용 증명? 큰일 났네 라고 우리는 심장이 떨리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조사도 좀 하시고 또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집배원 선생님을 만나서 내용 증명을 받아보면 이제 편지 봉투에 내용 증명 관인이 찍혀 있는 봉투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제 그걸 열어보죠. 열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낸 사람을 보면 어떤 내용이겠구나를 통상적으로 알게 되죠. 임대인이 보냈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보냈거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돈을 빌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거나, 아니면은 회사 사장님이시거나 자영업자분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미납된 급여를 달라고 하든지 이러저러한 내용 증명이 오죠. 아니면은 또 보험사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든 하여튼 내용 증명은 이제 누가 보냈는지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드디어 내용 증명을 보냈구나 라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걸 열어보면 이제 내용 증명에는 통상적으로 발신자가 있고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고, 수신인은 내용 증명을 받은 제 이름이 써 있겠죠. 내용 증명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텐데, 내용 증명서 자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우체국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앵글로 많은 내용을 적어 놓을 텐데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편안하게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선에서 그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응신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공신력이 있는 이제 우체국에서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이 나에게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몰랐는데요,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요, 언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내용 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용 증명의 이 효력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증명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의 확정인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도 그 등기 절차를 통해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거를 내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내용이 전달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냈다, 이러한 내용이 나에게 전달됐다 라는 확인은 받은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와,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겁주는 거죠. 별도의 돈 없이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편지 하나 뭐 워드로 쓰던가 아니면 본인이 자필로 쓰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심리적 압박을 우리에게 내용 증명을 받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그러하니까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단지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이제 내용에 대한 나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의 확정 하나와,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의사대로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하나의 다음 액션을 예보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냥 예보하는 거니까 예보하게 두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고마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뭐지?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나 역시도 동일하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보내신 내용 증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나는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뭐 사실이 없다라는 거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셔도 되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심리적인 위축 효과에 대해서 알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특히 이 돈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급여 채권이 시효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년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내일 이제 3년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효가 소멸돼 버리면 내가 채권을, 내가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저쪽에서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급여 채권은 법전에 보니까 3년의 시효내 만료가 됐다고 저쪽이 주장하니까 시효를 이제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시효 만료네 라고 해서 내가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내용 증명으로 신속하게 이 미지급된 급여가 있으면, 그런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내에 내가 소송을 벌이면 법원에서는 최고장이 왔던, 즉 내용 증명으로 최고장을 돈을 주시오라고 최고를 하는 이제 최고장이 왔던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고 이제 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할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 내용 증명에서 이제 최고장으로 보내면은 그게 중요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제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의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이거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제 법원 같은 데 가야 되나, 골치 아픈데 그냥 줄 돈 있으면 그냥 주고 말을까, 합의하고 말을까 라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효과.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쓰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겁먹으라고 이제 단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최고장처럼 이제 그 시효를 한 6개월 정도
이 연장하는 효과가 이 내용에 따라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바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사님의 결정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집행되거나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라. 그냥 내용 증명이 왔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걸 잡설에서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까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리걸 잡설을 한번 남겨봅니다. 여러분, 날씨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